말도 안 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한국 시골 마을 출신 소녀의 미친 코딩에 하버드 교수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자 MIT, 구글, 테슬라까지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우리 팀이 1년 동안 못 푼 걸 혼자서, 그것도 폐교 컴퓨터로 해결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만든 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통째로 뒤바꿀 무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체불명의 세력이 그녀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FBI가 움직였습니다. 미국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소녀의 미친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서울 사람들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라고 물을 정도로 잊혀진 땅이었죠. 인터넷은 하루에 3번씩 끊기고 겨울이면 수도관이 터져버리는 그런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별을 보며 자랐어요. 14살 겨울밤, 영하 17도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정전으로 캄캄해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운명의 전환점을 맞았어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촛불 하나 켜고 구형 컴퓨터 책을 펼쳤죠. 컴퓨터는 없었지만 노트에 코드를 손으로 베껴 썼어요. 오류가 나면 지우개로 지워가며 밤새 코딩했습니다. 세아야, 너 미쳤니? 그런 걸 왜 해?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 마을에선 여자애들이 서울 가서 취직하거나 일찍 결혼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노트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 처음엔 화를 내셨습니다. 농사일은 안 돕고 이상한 문자만 끄적이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40km를 달려 읍내에서 중고 노트북을 사오셨어요. 깨진 액정에 키보드도 몇 개 빠진 노트북이었지만 제겐 우주선과 같았습니다.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라.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이뤄다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컴퓨터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읍내 상점에 망가진 계산기, 면사무소에 고장난 컴퓨터까지 제가 고치지 못한 전자기기가 없었거든요. 16에 이미 마을의 IT 해결사가 됐죠. 밤새 코딩하느라 학교에선 종종 졸았어요. 선생님들은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냐며 야단치셨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만은 달랐어요. 세아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며 어느 날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인공지능이란 개념을 접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낡은 USB에는 대학원 시절 연구했던 AI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내 재능이 필요한 세상이 있다. 이건 그냥 시골이 아니라 내 꿈의 시작점일 수도 있어. 그날부터 저는 미쳤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코딩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 촛불 켜고 이불 2개 뒤집어 쓰고 코딩했죠. 손가락이 얼어 타이핑이 안 될 정도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별빛 아래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도 돌아가는 AI 알고리즘을요. 세상 어디에도 없던 기술이었죠. 최소한의 전력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내는 기적 같은 코드였습니다. 저의 비밀 무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세상을 바꿀 거야. 더 이상 소망이 아닌 확신이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전교생 43명, 제 학년은 고작 11명 뿐인 학교였죠. 수업이 끝나면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남아서 싸웠죠. 미래와 한계와 때로는 졸음과도요. 어느 겨울날 저는 과감한 도전을 결심했어요. 학교 컴퓨터실 열쇠를 복제했습니다. 범죄라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절박했죠. 정규 수업 시간엔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요. 이거 들키면 퇴학감이야. 친구 민지가 경고했지만 저는 웃기만 했어요. 퇴학? 그게 뭐 대수라고. 제 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밤 10시 모두가 떠난 학교는 공포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복도마다 불빛 하나 없고 바람 소리만 울렸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어요. 10년도 넘은 구형 컴퓨터들. 윈도우 XP가 깔린 화석 같은 기계들이었죠. 하지만 저에겐 보물이었어요. 난방이 꺼진 교실에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손가락은 얼어붙었습니다.
코트 2개를 겹쳐 입고 장갑을 낀 채로 키보드를 두드렸죠. 세아야, 거기 있니? 새벽 2시 갑작스러운 청소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책상 밑에 숨어 숨을 죽였죠. 20분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떠난 후에야 다시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1달, 2달.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매일 밤 학교에 숨어들었습니다. 인터넷이 끊기면 오프라인 자료로, 전기가 나가면 노트북 배터리로 버텼죠. 영어 사전을 옆에 두고 한 단어 찾아가며 외국 프로그래밍 책을 해독했어요. 어느 날 아침 교장 선생님이 컴퓨터실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저를요. 퇴학? 아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울먹이셨죠. 세아야, 이렇게까지 하는 걸 몰랐다.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학교를 쓰자. 내가 열쇠를 줄게. 그날부터 공식적으로 윤세아 특별연구실이 생겼어요. 물론 거창한 이름뿐이었지만 저에겐 세계 최고의 연구실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게 간식까지 사다 주셨어요. 천재는 배고프면 안 된다며요. 3개월 후 제 연구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최소의 자원으로 작동하는 AI 알고리즘, 스타라이트의 개발이었죠. 구형 컴퓨터로도 돌아가는 세계 최초의 초경량 AI였어요. 작동할까? 떨리는 마음으로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글자가 떠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세아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성공했던 거예요. 전기장판 하나로 겨우 온기를 유지하던 그 추운 교실에서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은 몰랐죠. 이 조그마한 시골 학교 구석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3학년 마지막 겨울방학, 저는 전국 청소년 과학대회에 참가했어요. 스타라이트를 들고요. 서울 코엑스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특목고 영재학교 학생들이었거든요. 명품 노트북에 최신 장비로 무장한 아이들 사이에서 테이프로 겨우 붙인 노트북을 든 저는 외계인 같았어요. 저기 봐, 시골에서 왔대.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꼭 참았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초저자원 환경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스타라이트를 소개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자신있게 발표했어요. 심사위원들은 처음엔 의심의 눈길이었죠. 하지만 제가 실시간 시연을 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한 심사위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알고리즘이면 전 세계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어. 충격과 감동 속의 결과가 발표됐어요. 대상, 경상북도 영양중학교 윤세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하버드 국제 청소년 미래기술 서밋 본선 진출 확정. 하버드요. 제가 책에서만 보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덮쳤어요. 항공료, 숙박비, 참가비. 수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제 가족은 그런 돈을 꿈도 꿀 수 없었으니까요. 미안해, 세아야.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포기하려던 그 순간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장님이 마을회관에 스피커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 윤세아를 하버드로 보내자. 그날부터 윤세아 하버드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마을 어르신들, 상점 주인들, 심지어 저를 모르는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수 담근 김치를 팔았고 아저씨들은 일당을 모았어요. 수학 선생님은 월급 전체를 내놓으셨죠. 산골 소녀가 하버드 간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을 기적이야. 사람들이 외쳤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할매네 방앗간 할머니였습니다. 92세의 그분은 평생 모아둔 쌀 10포대를 팔아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어요. 내 손녀딸 같아서 가서 세계를 보고 오거라. 그 말씀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을 전체가 만든 통장에 하버드 여행 경비가 채워졌습니다. 읍내 여행사는 특별 할인을 해주었고 도청에서도 지원금이 나왔어요. 비행기 표를 받아들고 저는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야. 우리 마을 모두의 꿈이지.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올 거야. 생애 첫 여권을 받아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뒤에는 별빛 마을 사람들이, 앞에는 하버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보스턴까지 15시간의 비행. 저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 안에서 잠 한숨 못 잤어요. 일생일대의 도전을 앞두고 너무 떨렸거든요.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미국이구나. 영어 방송이 흘러나오고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첫날부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하버드 기숙사에 배정받았는데 방 하나가 우리 집 전체보다 컸어요.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것도 신기했죠. 하지만 가장 놀랐던 건 다른 참가자들이었어요. 32개국에서 온 천재들이요. 모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너 한국 시골에서 왔다며? 인터넷은 되냐? 한 미국 학생이 물었어요. 처음엔 모욕처럼 느껴졌지만 곧 그들의 진심 어린 호기심이란 걸 알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별이 가득한 곳에서 왔어요. 대회 당일 하버드 최대 강당 샌더스 시어터는 인산인해였어요. 앞줄엔 구글, 테슬라, 애플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엔 MIT, 스탠포드 교수들이 자리했죠. 제 심장은 폭주기관차처럼 뛰었어요. 다음은 한국 대표 윤세아 학생입니다. 발표 순서가 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영양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테이프로 겨우 붙인 그 노트북이요.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첫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초저자원 환경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스타라이트입니다. 제 발표가 시작됐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아직도 안정적인 인터넷과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AI는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할까요? 시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알고리즘은 최신 AI보다 5배 빠르고 10배 적은 에너지로 작동했어요. 구형 노트북에서도 완벽하게 돌아갔죠. 증명을 위해 실시간으로 코드를 수정하며 보여줬습니다. 강당이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죠. MIT 인공지능 연구소장이 먼저 일어났고 모두가 따랐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판정은 압도적이었어요. 만장일치 우승이었죠. CNN 기자가 달려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구글 AI 책임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당장 우리와 일하지 않겠니? 시상식에서 하버드 총장은 제게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윤세아 양, 당신은 오늘 AI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하버드는 언제든 당신을 환영합니다. 저는 트로피를 들고 생각했어요. 이걸 마을에 가져가면 다들 좋아하시겠지?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보스턴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행복에 젖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별빛 마을의 기적이 세계를 감동시킨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성공이 위험한 이들의 눈에도 들어왔다는 사실을요. 대회가 끝난 그날 밤, 저는 보스턴 다운타운의 호텔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침대 위에는 제가 받은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며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누구지? 화면을 보니 하버드 대회 운영진이었어요. 세아 양, 내일 아침 특별 인터뷰가 있어요. CNN과 BBC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막 통화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였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룸 814 확실해?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그런데 그건 제 방 번호였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들여다봤어요. 도어락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누군가 해킹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탈출해야 할까? 하지만 8층이었어요. 침착하게 생각했죠. 일단 증거를 남겨야 해. 휴대폰으로 도어락 해킹 장면을 녹화했어요. 그리고 911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어로 최대한 상황을 설명했죠.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제 방에 침입하려고 해요. 하버드 대회 우승자입니다. 갑자기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 저는 재빨리 욕실로 숨었어요. 문틈으로 보니 동양계 남성 3명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관광객이나 호텔 직원 같지 않았죠. 노트북을 찾아. 한 명이 영어로 말했어요. 그들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라이트 코드가 담긴 노트북을 찾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지만 공포 속에서도 제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어요. 욕실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호텔은 구식 건물이라 창문이 열렸죠. 손에 땀이 흘렀지만 조용히 창문을 열었어요. 좁은 창문으로 겨우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바깥은 호텔 비상계단이었어요. 맨발로 파자마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몸으로 호텔 8층에서 1층까지 달렸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경찰관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누군가 제 방에 침입했어요. 경찰은 즉시 호텔을 봉쇄했지만 침입자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하지만 호텔 CCTV에 그들의 모습이 찍혔고 제 휴대폰 영상도 있었죠. 경찰은 곧 이것이 단순 도둑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공격이에요. 형사가 말했어요. 당신의 기술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됐어요. 창문 없는 경찰서 내부방이었죠.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밤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가슴팍에는 황금색 배지가 반짝였죠. 윤세아 씨, 저는 FBI 특수요원 샤론 카터입니다. 이쪽은 제 파트너 로렌 윌슨이에요. 그들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FBI. 영화에서만 보던 그 FBI였죠. 무슨 일이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카터 요원이 말했어요. 호텔 CCTV를 확인했는데 침입자들이 전문적인 삭제 시도를 했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복구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제 호텔방을 노리던 남자들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컴퓨터가 그들의 얼굴을 스캔하더니 신원 정보를 표시했어요. 이들은 특정 외국 정보기관 소속으로 의심됩니다. 당신의 AI 기술을 탈취하려 했던 거예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죠. 제가 별빛 마을에서 만든 기술이 이런 국제적 사건을 일으키다니요. 윌슨 요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그들이 호텔 전체 보안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당신을 노리는 건 국가 단위의 작전입니다. 새벽 1시 FBI 본부장과의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화면 속 백발의 남성은 단호했습니다. 윤세아 양을 대통령급 보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즉시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키세요. 대통령급 보호라니.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 실감했어요. 10명의 특수요원이 저를 호위했고 방탄 SUV 3대가 저를 태웠습니다. 창문은 모두 불투명 특수 유리였고 요원들은 중무장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카터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국가 안보에 직결돼요. 초저전력 AI 알고리즘은 군사용으로도 활용 가능하거든요. 적국 손에 들어가면 위험해집니다. 안전가옥은 보스턴 외곽에 평범해 보이는 저택이었지만 내부는 요새였어요. 창문은 방탄 유리, 벽은 탄소 강화 구조물이었죠. 24시간 감시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가 설치돼 있었고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요? 한국에 돌아가야 해요.
저는 울먹였어요. 명령이 있을 때까지요. 윌슨 요원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해야 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순찰하는 요원들의 그림자가 보였죠. 제 노트북은 FBI가 안전하게 보관 중이었고 휴대폰은 사용이 제한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게 특별 전화가 왔습니다. 하버드 총장이었어요. 윤세아 양 괜찮은가?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네. FBI와 우리 모두 협력하고 있어. 이어서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곧 특사가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이게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국제적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제 머릿속에선 별빛 마을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곳의 평화로움이 그리웠어요. 카터 요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는 윤세아를 반드시 지킨다. 저는 창문으로 보이는 미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영원히 달라졌구나. 제가 안전가옥에 머문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TV에 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CNN, BBC, 심지어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 뉴스에서 저를 다루고 있었죠. 한국 소녀의 AI 혁명, 그리고 그녀를 노린 국제적 음모. 화면에는 하버드 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윤세아는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그녀는 세계의 미래입니다. 그녀의 기술은 전 세계 소외된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녀를 지켜야 합니다. 이어서 MIT 총장, NASA 국장, 구글 CEO까지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윤세아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번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무슨 유명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이게 다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FBI 요원들은 24시간 저를 지켰고 안전가옥 주변에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오후 한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윤세아 학생, 대한민국은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곧 특별기를 보내 안전하게 귀국시키겠습니다. 대통령까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별빛 마을의 평범한 소녀였던 제가 이제는 국가 원수와 통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엔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죠. 윤세아의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그녀의 안전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다. CNN 특별 보도에서는 제 이야기를 극적으로 다뤘어요. 별빛 마을에서 세계를 구한 소녀. 제 고향 이야기, 밤새 텅 빈 교실에서 코딩했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새하다 캠페인을 시작했거든요. 아프리카, 중동, 남미의 아이들까지 나도 새하처럼 미래를 바꿀 거야라는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새하를 만나고 싶다. 그녀의 기술로 화성 탐사를 앞당길 수 있을 것. 유명 IT 기업들이 줄줄이 특별 장학금을 제안했고 세계 최고 대학들이 입학 특별 전형을 제시했어요. 하루아침에 제 앞에 수십 개의 길이 열린 셈이었죠. 한국 언론은 저를 제2의 세종대왕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고향 영양군은 윤세아 과학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FBI 요원들도 웃으며 말했죠. 이제 너는 록스타보다 더 유명해. 저는 창가에 앉아 생각했어요. 별빛 아래 꿈꾸던 그날들이 여기까지 이어질 줄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했습니다. 이 모든 관심과 기대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이 그리웠어요. 별이 쏟아지는 그 작은 마을이요. 대회 이후 열흘째 저는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정부에서 파견한 의전 차량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국빈 대우였죠.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의 영웅, 귀국하다라는 자막이 흘렀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끝없는 인터뷰와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MIT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고, 구글은 인턴십을, 테슬라는 특별 연구직을 제안했어요. 대기업 회장들이 줄지어 저를 만나고 싶어 했고, 연예인들보다 더 많은 팬레터가 도착했죠. 윤세아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계가 주목했어요. 가족과 함께 서울 호텔에 머물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물으셨어요. 세아야, 너 정말 행복하니? 그 질문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난 그저 우리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날 밤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 세계 언론을 향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MIT, 구글, 테슬라. 정말 영광이에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져나왔죠. 저를 키운 건 별빛과 먼지투성이 교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창의성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자원이 부족해도 환경이 열악해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심호흡을 한 뒤 제 진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제 고향 영양군에 별빛 코딩 스쿨을 설립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농촌 AI 코딩 학교가 될 거예요. 도시와 농촌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술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제 알고리즘처럼요. 한 달 후, 저는 영양군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의 별빛 소녀를 환영합니다. 별빛 코딩 스쿨은 폐교 위기에 처했던 제 모교에 세워졌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대학들이 파트너로 참여했고 전 세계에서 교육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교는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운영되었고 모든 교육 자료는 무료로 공개됐어요. 개교 첫날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별을 보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제 저희 학교의 코드는 전 세계 오지 마을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막 마을에서, 히말라야 산골에서, 아마존 깊은 곳에서도요. 스타라이트는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끔 밤에 학교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난 결국 내 별을 찾았구나. FBI 보호와 세계적 명성, 큰 부와 권력 대신 저는 별빛 마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선택이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저에게 속삭입니다.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저는 매일 그 별빛을 따라 나아갑니다. 별빛 마을에서 세계를 빛낸 우리의 윤세아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작은 시골 소녀가 세계를 움직인 감동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 그 뿌리는 바로 이런 마을 곳곳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아처럼 지금도 어딘가에서 꿈을 키우는 우리의 아이들, 손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그 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작지만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우리 모두가 그 자부심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